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의 옥광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88 올림픽 기념학술대회 골라보는 체육 명사 특강에 강사로 이렇게 초청되어서 101주년 기념에 강의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전공은 체육 역사이고요. 체육사입니다. 한국체육사학회에서 총무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는 해외 전통 놀이의 현황과 발전 과정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전통 놀이가 중요한 이유는요, 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 인류가 호모 루덴서라고 호이징가가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움직임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고 그리하여 각 전 세계가 부족 국가로부터 또 고대 국가 또 중세 또 근대 현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각양각색의 자신의 어떤 민족성을 잘 드러내는 매우 다양하고 특징적인 놀이 문화를 형성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그런 사회로부터 그들의 그 놀이 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근현대 스포츠의 그 기원이 어디에서 발현되었고 또 과거의 어떠한 모습에서 분화되거나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거나 조직화되어서 오늘날 이르는가를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최근 제가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해외의 다양한 전통놀이가 어떠한 행사로서 종교적인 행사 또는 주술적인 행사 또는 축제의 행사로서 이렇게 행해져 왔는가, 또 그것이 어떻게 전성되어 가고 있는가, 또 그것이 발전되어 가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까지를 정리를 해 봄으로써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전통놀이에 대한 어떠한 이해, 인식 이러한 것들을 제고함과 동시에 어떠한 그 미래 체육의 스포츠 문화나 또는 체육 교육에 있어서 어떤 시사적인 내용을 한번 고찰해 보기 위해서 본 주제를 선택을 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해외 전통놀이의 현황과 발전 과정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서론, 그리고 해외 전통놀이의 전성 사례, 그리고 전통놀이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시사점 순서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놀이라는 것은 민중이나 그들과 연관된 계층에 의해 전성되어 온 전통적인 놀이 활동으로 민중의 일상생활 속에 녹아있는 하나의 민족의 풍속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은 주로 집단적이고 전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어떤 정형화된 모델로 형성되고 발전되고 분화되고 왔습니다. 그리고 민속의 생활 속에서 가까이 머물러 행해져 온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놀이라는 것은 각 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민족의 문화적 변화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전통놀이는 변형되거나 또는 발전 또는 소멸됨으로써 그 민족 문화의 어떠한 그 변화의 양상을 고찰하는 데도 이 전통놀이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민족 문화를 당연히 전성 발전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매체가 되고 또 그 민족들의 어떤 정체성을 파악하고 또 뭐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응집력을 도출하는 데도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고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현대사회 속에서 전성되어서 행해지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미래 사회에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응집력을 제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전통놀이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민간에 알려진 고유의 민족 풍습과 지역색을 지닌 하나의 전통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것들은 주로 종교적인 행사나 축제, 명절, 주술적인 그러한 행사의 일환으로서 행해진 바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당연히 오락이나 경기적인 형태로도 발전되어 왔고 또 공연이나 건강을 위한 도구로도 존재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통놀이의 전성과 발전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점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사회가 현대화함으로써 민속놀이의 전성 패턴이 파괴되거나 변형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세계화에 따라서 그 기존의 각 민족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던 그러한 전통 문화가 확장되거나 또는 우리의 민속 놀이의 생존 공간에서 감소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놀이의 전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적 관리가 중요한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재정적인 노력이 부재하거나 또 관심이 없는 그러한 나라 속에서는 이러한 민속놀이가 전성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속놀이 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드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중세 때 왕의 전사를 뽑는 그러한 경쟁에서 기원이 된 것으로 보이는 하일랜드 게임즈라는 전통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는 영연방을 비롯해서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32개국 에서 모두 행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나라에서 지금도 축제 행사로 행해지고요. 자국 내에서 당연히 매년 전통 축제 행사로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근대 육상의 기원이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결국 뭐 하일랜드 어틀레틱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미국 그 육상의 역사가 시작되고 세계 근현대 육상의 어떠한 발원지가 되었다는 관점에서 역사적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일랜드 게임의 그 전성과 발전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주 긍정적인 시사점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국제화입니다. 물론 19세기 말부터 영국이 지향해온 팽창주의 정책, 제국주의, 팽창주의 확산을 통해서 그들의 전통적인 스포츠 문화가 영연방 내지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뭐 강제적이든 반강제적이든 또 자율적이든. 그리고 하나의 관광 상품화로서 지금도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통 문화 교육, 그 켈트 전통 문화를 후세들에게 잘 교육할 수 있는 도구로 공교육에 반영해서 교육적 도구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잉글랜드의 콘월 지역에 잉글랜드에서도 이제 웨일즈 지역이죠. 웨일즈의 그 서남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오늘날 사실 근대 1960년대에 그 간호지구로가 물론 일본의 대동유술 전통적인 어떤 유술
그러한 전통 무술을 변형시켜서 오늘날 유도로 만들어서 동경 올림픽 때부터 시범 종목으로 또 그것이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요. 아까 우리 하일랜드 게임즈에서도 봤던 백홀드 레슬링, 그 다음에 이 코니시 레슬링, 이 코널 지역에서 하고 있는 정말 오늘날 그 유도 도복과 유사한 형태의 도복을 입고 또 그 맹세를 하고요, 페어플레이를 맹세하고, 그 다음에 그 경기 포인트 제도도 성패, 성점, 또 등판이 뭐 바닥에 완전히 닿았을 경우에 스티클러라고 해서 어떠한 성점을 부여하면서 성패를 가르는 그러한 형태가 보면 오늘날 유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역사 내용에도 발견되고 있고요. 당연히 그 크라시나 몽고의 부후, 러시아의 삼보 이러한 그 경기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교류했다는 그러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18세기 말까지는 뭐 물론 행해지기는 했으나 영국 전체가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양한 스포츠가 조직화되고 프로화되면서 그 축구와 골프 등의 인기에 밀려 이 코니시 레슬링은 그렇게 인기 있는 스포츠로 주목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하일랜드 지역의 백홀드 레슬링과 함께 추후에 그 코널인들의 어떠한 문화적 정체성, 그다음에 정통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활동으로 중요하게 그들에게 인식이 되게 되고요. 그 20세기 초중엽부터는 지속적으로 대회가 행해져 왔습니다. 일본의 유도의 발전 아까 언급했듯이요. 가노지구로가 그 설교관을 창설을 해서 1958년부터 유도 연구를 하게 되고요. 아마 그때 분명한 역사적인 어떤 사료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 여러 가지 설들에 의하면 이 가노지구로가 IOC 최초의 그 아시아 IOC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유도를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그 레슬링 형태의 경기들을 접목을 해서 아주 강한 그런 일본인의 유도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에 이것이 정식 종목으로 되게 되고 대중화되고 세계화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가면 그 사자춤이 있고요. 또 이것은 아주 세계적인 그러한 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절이나 귀신을 쫓는 그러한 주술적인 행사로서 행해졌고, 또 당연히 우리 동아시아 지역의 우리나라나 대만에서도 당연히 행해지고 있는 유사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잠시나마 전통놀이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 본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면요. 결국 전통놀이는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다. 민족 문화의 그러한 어떤 정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축제나 의례 행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회 문화적 변화를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족의 정신 문화를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거나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활동 도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현대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것이 가능성이 발견되고 있고 미래에 우리가 가능성으로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어떠한 교육적 도구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여가, 산업 또는 관광 문화적 가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미래 사회가 우리 여가나 건강을 추구하는 도모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전통놀이의 재현은 중요한 그런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본 시사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통놀이는 관광 문화적 컨텐츠화 할 수 있고요. 교육적 스포츠 문화적 융합을 할 수 있다. 뉴 스포츠와 같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전통놀이가 뭐 아날로그 방식이든 아니면 과거 방식이든 아니면 새로운 어떤 형태와 융복합의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교육적 도구로 또는 스포츠 경기적 도구로 활용해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전통 놀이를 통해서 전통 문화의 연구와 학문적 놀이를 더욱 기울여서 이러한 그 과학적이고 이론적 바탕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어떠한 그 각 나라 또는 우리 인류의 새로운 여가 문화로 재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높여가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각 학문의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이것을 연구하고 또 원형을 파악하거나 또 변용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의 인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또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나마 우리 해외 전통놀이의 전성 사례와 발전 과정을 살펴보아 우리나라 또는 인류의 어떠한 현대사회, 미래사회의 하나의 좋은 먹거리로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고 또 학문 영역으로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